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간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말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말로 인해 오해를 받는 일이 많아진다면 말투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말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말투부터 달라져야겠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덕분에라는 말 많이 사용하기.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는 덕분에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페이님 덕분에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공감해주기. 걱정거리가 가득한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상대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답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라면 나 같아도 힘들었을 거야 라며 공감을 해주고 근데 나라면 너만큼 못했을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덧붙인다면 상대방은 당신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한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도 그리고 같은 형제 사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릅니다. 당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말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말투 역시 일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멋진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한 말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절 후에는 긍정적인 멘트를 한다. 상대에게 노를 말하는 건 아무리 반복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정말 힘들죠. 거절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런데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회사 상사의 업무 요구에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최선의 거절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답정너식의 말투는 꼰대의 시작이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라는 뜻의 답정너. 의견을 물어놓고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답정너식의 말투는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수 없는 말투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게 되겠어? 라는 식의 부정적인 대답은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직급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은 꼰대라고 스스로 알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약점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2번에서 말씀드린 상대의 고민과 걱정에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부족한 점, 즉 약점을 말했을 때는 다릅니다. 그럴 때 눈치 없이 공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공감이 아닌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나는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말에 그래, 넌 내가 봐도 센스가 부족한 것 같긴 해.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센스가 없긴 네가 바빠서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의 위로를 건넨다면 상대방도 용기를 얻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시하는 말투는 사용하지 않는다. 누구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는 일은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게 꼭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죠.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가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잔인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 지방대 나온 사람은 뭔가 부족해라고 말했을 때 지방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주변 사람이 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무인식의 무시하는 말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정말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욕을 섞어서 말을 한다거나 화가 난 듯 퉁명스럽다거나 목소리가 다정하지 않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투가 좋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화났어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말투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속마음과 달리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로써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가 만만해 보일 때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기도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머물며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나를 존중해줄 사람들과 교류할 시간이 낭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입이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다가 어느새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에게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으니 그 손님이 그럼 내가 이걸 들고 가? 라고 했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사랑받기 위해 예쁜 말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결국 나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을 내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쁜 말, 사랑받는 말 주고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